안녕하세요. CN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영어 교육 기관은 동문학입니다. 1880년 전에 각 개인이 청나라나 혹은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 조선 땅 안에서 최초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동문학이었습니다. 이 동문학은 우리가 외국 서양 열강들과 여러가지 통상 수호 조약을 맺게 되면서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 동문학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동문학은 한 2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고요. 고종의 명으로 유경공원이 설립되면서 이 동문학은 폐지가 되고 유경공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경공원 설치에는 그 전에 약간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선이 최초로 서양과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됐는데 첫 번째 조약, 조미 조약이죠. 조미 조약이 그 이후에 맺는 모든 조약들의 근간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그 조미 조약을 맺을 당시에 조선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미국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청나라가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준 조약에 청나라가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그 조미 조약에 속국임을 명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조약문에는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이 명시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미국이 즉각 개입하여 조종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지금 조선을 위협하는 세계 많은 열강들로부터 미국이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미국에 대한 생각은 공평하고 땅이 크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선을 침략할 위험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약까지 맺게 되니까 조선에서는 미국에 대한 호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고 미국에서 조선으로 정식 사절을 보내자 조선에서는 보빙사라는 답례 사절을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조선의 보빙사 일행이 가서 본 1880년대의 미국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1880년 보빙사가 보았던 미국의 모습. 네, 이렇습니다. 전철이 다니죠, 전철이. 그렇죠? 1880년대 조선은 어땠을까요? 네, 이게 조선이죠. 미국과 조선. 네, 1880년대 조선 성안거리죠. 보빙사 일행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민영익이거든요. 조선 황후 민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명성황후라고도 부르는 그 민비. 그 민비의 조카였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민씨 척족, 민씨 집안의 장자가 됩니다. 손수로는 민영익이 조카였는데 마치 아들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익이 민비 아버지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했나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바로 민영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자이자 민씨 세도 가문, 민씨 척족의 수장이자 조선 최고의 권신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붙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민비의 후광 아래서 18세에 과거 합격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이 민영익이 그 보빙사 일행에 끼게 됩니다. 보빙사가 미국에 갔다 와서 민영익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나갔다. 그 민영익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 조선이라는 어둠에서 미국에 가니까 거기 빛, 광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보빙사 일행이 미국을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죠. 보빙사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고종에게 말합니다. 미국에 갔더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당연히. 안 그래도 그 전부터 미국에 대해서 공평한 나라고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조선을 탐내지 않는 서구 열강이라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빙사들이 갔다 와서 좋은 말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고종이 기뻤겠어요. 그죠? 역시 이거구나. 그래서 고종이 미국과 정식 국교를 맺고 미국에 학문을 배우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관학학교죠. 고종의 명으로 직접 세워진 학교죠. 영어로는 로열 스쿨이라고 그 당시 불렀습니다. 유경공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유경공원에서는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경공원의 수업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경공원은 좌원과 우원으로 나눠서 좌원에는 현직관리 한 10명, 우원에는 학생들, 주로 양맛집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죠.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년간은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경공원은 한 6년 정도 지속됐는데 처음 1년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상당히 흐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경공원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네, 이완용입니다. 매국노예 대명사 이완용. 이완용은 최초의 영어학교인 유경공원의 제1회 입학생이었습니다. 입학 당시에 현직 관리였기 때문에 현직 관리가 소속되는 좌원에 소속되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니까 미국에 대사를 보낼 거 아닙니까? 주미 공사 일행이 파견될 때 이완용이 따라가게 됩니다. 유경공원에 입학했을 때가 29살, 그리고 유경공원에서 약 10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 30살이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공사 일행을 파견하는데 영어 성적이 그 당시에 유경공원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완용이 주미 공사 일행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정에서 떠오르는 별과 같은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이완용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외교사를 파견할 때 이완용이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이완용 말고 조선 밖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완용이었죠. 저는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영어 배워서 나라 팔 거면 학원 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유경공원 시대를 전후한 시대에 영어는 조선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신 기술인 전신, 전기, 측량, 광산, 여러가지 세관, 해관이라고 했죠. 세관 업무 이런데 전 영어 학습자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어 배움에 출세하는 시대였죠. 그 당시에. 구한말부터 벌써 그랬습니다. 고종은 이완용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유경공원을 만든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죠. 유경공원에서 공부한 젊은 엘리트들이 해외 문물을 많이 배워서 자신 고종의 친위 세력으로 자라주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이완용은 그 영어 실력으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완용은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 팔아먹을 때 일본 쪽 파트너인 이토 히로부미와 가운데 영어 통역을 두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영어로 팔 거면 영어 배우지 마십시오. 정신이 똑바른 자가, 사상이 똑바르고 마음이 똑바른 자가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완용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만 똑똑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그 똑똑한 머리로 획득한 지식으로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이완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